그죠?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핵심 지역 포인트가 그 포인트를 이제 장악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퀴어 축제 하는데 인근 상가에 동서 퀴어 축제의 문제점에 대한 그런 전단지 같은 거 만들어서 쭉 뿌려주면 평소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에서 퀴어 축제라고 하는 걸 한다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퀴어 축제가 뭐지 한번 이렇게 보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저런 사진들을 보고 나면 이건 아니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이제 전단지 같은 거 만들어서 또 뿌려주고 이러면은 퀴어 축제라고 하는 걸 우리 동네에서 하는데 그래서 관심 있게 봤더니 사진을 이렇게 몇 개 봤더니 이건 도무지 아니거든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대구시에서 그 만들었던 피켓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한가협의 김영환 총무님 얘기하고 그거를 뭐 그대로 전수받아서 쓰시면 되고 전단지는 그 건사연에서 디자인을 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여기 경남이면 경남, 창원이면 창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름만 바꿔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쟤네들은 퀴어 축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동성애 문제점 알리는 축제를 하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히 생각하고 평소에는 사람들이 동성애 문제 얘기하면은 뭐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퀴어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그냥 그런 수단으로 삼으면 돼요. 그러면 얘네가 퀴어 축제를 한다고 돌아다닐수록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나눠준 정보를 받잖아요. 그래서 동성애 퀴어 축제 이거는 보건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 옷 벗고 다니는 애들 이런 목적으로 하는 애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야. 걔네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그 신념이 더 강하게 되죠. 그 얘네가 거리에서 얻고자 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 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백날 얘네가 거리를 돌아다녀도 오히려 여론만 나빠져. 저 자식들 왜 저러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그럼 얘네들이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할수록 우리의 홍보활동이 부족할수록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동성애 반대 이걸로 똘똘 뭉치게 돼요. 그러니까 막 분노하지만 말고 그러한 우리도 홍보 작업을 하면 된다. 그래서 퀴어 축제 이런 걸 앞두고 교회에서 퀴어 축제에서 사진 적는데 어린애들 보기가 대단히 또 민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 서울에서 그 학생인권 조례 폐지 그 조례 개정이 서명을 받는 분들은 수첩으로 사진을 만들어서 동성애가 이런 거에요 보여주고 서명도 받고 그러는데 또 그런 것들을 좀 어른들만 보이는 뭐 기회라든가 이런 데에 퀴어 축제가 결국 이렇게까지 변하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자체 인권조례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지자체의 그 조례가 처벌 규정이 상위법에 있는 게 아니면 처벌 내용이 없어요. 강제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게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인권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그걸 피부로 지금 잘 못 느끼고 있는데 그 작년에 그 개헌을 하면서 분권형 개헌을 한다고 그랬죠. 지자체의 조례를 법률 수준의 영향력을 받게 만들겠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조례를 뭐 벌금 내지는 과태료 정도는 부과할 수 있는 처벌장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그 개헌이 이루어졌으면은 이 인권조례는 있어요. 이걸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거기에 처벌조항이 다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헌을 막아내는 게 대단히 지금 중요한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분권형 개헌을 보면은 지자체가 부채를 마구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있어요. 지금은 중앙정부에서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중국이 지금 부채가 비진장 많은데 그 부채가 지방정부 부채예요. 지방정부가 하고 싶은 일 다 하는데 다 부채를 발행해서 하니까 그럼 지방정부에서 발행한 거니까 신용도가 높고 금리가 낮고 그러니까 마구 땡겨 쓰는 거죠. 그러다 금리 올라가면 지자체가 망하는 거죠. 중국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외환위기를 겪느냐 마느냐 지금 그런 얘기가 나와요. 3.2조 달러가 중국이 유지해야 될 외환인데 실제 외환은 2조 달러밖에 안 된다. 근데 지금 뭐 중국 정부, 지방정부 부채까지 합하면은 뭐 그거에 몇 배다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자, 이 지자체하고 관련해서 외국에서 어떤 사건들이 있느냐? 작년 11월인데요. 그 텍사스주의 오스틴 시에서 시장이 고용차별 금지 조례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인권조례에 대해서 차별금지 조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동성애자, 성전환자를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스틴시의 그 차별금지 그 규정에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이 있다. 그래서 저거에 근거한 차별 결정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제 여기 텍사스주에는 이제 그 종교 자유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성적 지향이니 뭐니 저런 차별금지법이 있어도 뭐 종교단체는 예외로 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종립학교하고 기독교 단체한테 특정 종파인을 해당 자기네 종파인을 먼저 채용하는 것은 허용하는데 이거는 지금 허용을 안 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시의회에서 시장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그 강요를 하니까는 우리가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목사님들 단체가 작년에 나섰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우리가 이거를 교회에 강요할 의사는 없었니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니까 소송을 추진하던 게 이제 그걸 진행을 안 됐어요. 여기 보면은 교회가 성직자로 동성애자 성전환자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 안수를 여성을 안 주는 교단들이 있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별차별, 남녀차별금지 뭐 이거 하면은 교회도 그러면은 막 그 교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여성 목사를 채용해야 되고 그렇다 해서 저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2014년도에 휴스턴시에서 인권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인권조례를 만드는데 그거를 이제 목사님들이 막고 그 다음에 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조례 무효 소송을 이제 제기를 하니까는 시검찰청을 통해서 목사님들한테 동성애 성 정체성, 그 다음에 인권조례 반대 설교, 강연, 발표 자료를 제출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요즘에 뭐 이 조국 여기 그 사건 봐가지고 검찰이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인권조례 제정 반대했다고 저기는 이제 시에도 저런 검찰 조직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인권행위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자기 말 안 듣는 목사, 반대하는 목사, 검찰을 시켜가지고 저렇게 조사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 검찰총장조차도 저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다 했는데 저 휴스턴 시장이 동성애자였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쭉 했죠. 그리고 이제 주민투표 청원을 하기 위해서 서명을 받아 시에 제출했더니 시에서 그냥 폐기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법이 저 동성애와 관련해서 법이 없기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지금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틀란타 소방서장이 해고가 됐어요. 저 책을 교회 주일학교에서 쓰는 책을 썼어요. 주일학교에서 교사니까. 그러면서 그 레위기 18장에서 동성애와 수간 이런 거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거를 기술을 했는데 시장이 그거는 시의 고용정책에 어긋나는 발언이야라고 하면서 정직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인권감수성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정직 사실이 이제 외부에 알려지니까 해임을 시켜버렸다. 그래서 해임되고 나서 이 소방서장이 시를 상대로 종교적 신념 때문에 차별당했다라면서 이제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죠. 그리고 이게 작년 11월 기사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제 이겼어요. 그래서 시의 정책이 위헌이다라고 한 다음에 120만 달러를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라. 근데 이 코크란 이 소방서장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흑인 사회에서. 그래서 뭐 흑인 최초로 뭐 무슨 소방서에 무슨 직책을 받고 소방공무원으로서 그리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 소방 대비태세를 유지했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마 뭐 표창도 받고 그랬던 대단히 유명한 그런 사람인데 이게 흑인이니까 얼마나 상징성이 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문제가 들어오니까 흑인 저리 꺼져 하고 저렇게 그냥 해고 싶어요. 동성애가 차지하고 있는 그 위상이 위계가 되게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업무 시간이 아닌 일괄 이후에 자기가 결혼과 성에 대한 성경적인 책을 썼기 때문이다. 그래서 3년간 법정 싸움을 하게 됐는데 이게 결코 자신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여기에서 소송을 이겨서 판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저 시장들이 성경적 그 성이나 성적 성 가치관이나 이 결혼관을 갖고 있다고 해서 해고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요 사람은 4년 동안 법정 투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힘든 시기를 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덴버시에서는 치필레라고 하는 그 치킨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인데
여기에서 동성결혼을 반대한다, 그 시장이. 그리고 그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기독교 단체에 이제 기부도 하고 이래요. 그랬더니 시에서 영업정지를 이제 추진한 겁니다. 공항에서 점포가 있는데 그거를 계약을 재검토한다.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겠다. 밧줄을 끊어버리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기독교 기업인데 근데 이거 이거하고 또 며칠 전 기사죠. 그러니까 2012년부터 보이콧이 시작된 다음에 치클레 매출이 2배로 증가했대요. 연간 46억 달러였던 게 105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는 3위의 레스토랑이 됐는데 저렇게 막 동성애자 단체 저 세력들이 막 불매운동하고 괴롭히고 언론도 공격하고 저 시위에도 공격하고 하니까 보수 세력들이 열심히 치킨버거를 먹어줬대. 그래서 멋지다. 그리고 여기 콜로라도 주에 저 왼쪽에 있는 저 아저씨가 케이크, 아주 유명한 케이크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성애자의 그 동성결혼 케이크를 안 만들어줬다고 시에서 판매 금지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겁니다. 시 인권위원회에서 지금 여기 경남도 인권위원회가 있죠. 인권위원회에서 너 동성결혼 만들기 전까지는 케이크 만들지 마. 그 케이크 그 점포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매출의 40%가 날아가면 정상적인 그 기업이 버티겠어요, 못 버티겠어요? 밧줄을 끊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소송을 이겼더니 바로 또 콜로라도 주에서 이번에는 검찰총장이 트랜스젠더 케이크를 안 만든다고 했다고 또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괴롭히는 거죠. 괴롭히는 거. 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또 방송 저렇게 또 타고 그러다가 여기에서 이제 금년도 3월 달에 콜로라도 주가 소송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케이크에 대해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왜? 대법원이 보수적으로 이제 변했잖아요. 보수 대법관들이 딱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콜로라도 주가 이제 소송을 포기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렇게 막 2014년부터 소송을 해야 되고 연방대법원 가기 전에 또 주에 있는 법원에서부터 소송을 하잖아요. 항소법원, 대법원 그러고 나서 또 연방 항소법원 여기서도 안 돼서 연방대법원까지 오잖아요. 이 비용도 비용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법률단체가 있어서 여기에서 교회들한테 기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요청을 하면 그러면은 비용을 안 받고 그냥 무료 변론을 해줘요. 그러면서 여기 뭐 ADF 같은 데는 한 해에 모금하는 요 기금이 뭐 200억, 250억 뭐 이렇게 되니까 최고의 변호사들을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변호사를 쓸 수가 있는 개인이 만일 4년 동안 소송을 끌고 나가려고 하면 개인 돈으로 최고의 변호사들을 쓸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렇게 그동안 수십 년간 전쟁을 치르면서 각 분야별로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춰졌다는 거예요. 여기 오리건주에서도 역시 동성결혼 케이크를 만들어주지 않았다고 고발을 당해서 주정부의 그 고용 담당하는 그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손해배상 이제 15만 달러 이렇게 해서 마음을 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의 그 기독교 신앙 때문이잖아요. 기독교 신앙 때문에 만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의 권리가 보장이 되지 않은 거죠. 즉 이런 케이스들은 동성애자의 권리만 인정을 하고,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저거 지금 이 종교적 신념에 대한 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해서 이렇게 하급식으로 지금 내려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관 지난번 대선 때 보니까 목사님들이 투표를 할 때 무엇에 가장 신경을 썼느냐 조사한 걸 봤더니 20%가 대법관 교체, 대법관을 보수적인 대법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트럼프를 찍었다라고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의식 수준이 되게 높은 거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금년에 이것도 며칠 전이죠. 동성결혼식 꽃장식을 거부한 꽃가게 주인이 또 고발을 당해서 벌금형이 나왔는데, 이것도 5년 동안 소송을 해가지고 연방대법원에 와서 결국 이제 승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 이유로 거부하는 것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 그래서 워싱턴주 검찰이 동성결혼식 준비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얼마나 무서워. 윤석열 검찰총장이 동성결혼식 준비 안 하면 당신 기소할 거야.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뭐예요? 주 단위, 시 단위에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이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인권조례 이런 거죠. 인권법,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할머니야, 할머니. 그래서 여기 그 자기의 신앙과 상충되는 메시지를 넣는 행사 이런 거 거부할 수 있다. 할머니가 5년 동안 소송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근데 미국 기독교인들이 참 저런 면에서 대단하다 생각이 돼요. 이 할머니가 내가 동성결혼식에 꽃을 팔지 않은 이유, 그 이유를 자기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결혼한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그리스도 간의 신성한 종교적 행사인데 근데 이것을 위반하는 결혼식에 내가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내 신앙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신앙적인 어떤 그 기반을 가지고 그래서 잘 알던 사람이었지만은 미안하다 신앙 때문에 내가 당신한테 판매할 수가 없다. 그리고 다른 꽃집을 소개시켜주고 아주 우호적으로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난 다음에 갑자기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자기를 기소하고 그 다음에 그 우호적으로 헤어졌던 사람이 ACLU 우리나라로 치면 민병이에요. 변호사들과 함께 나를 고소했다. 그래서 할머니가 충격을 무진장 받았겠죠. 네. 그래서 자유는 동성결혼이 판사가 하는 말이에요. 결혼에 대한 내 신앙을 고수하는 자유는 동성결혼이 이 주의 법이 되는 순간 종료된 것이다. 그러니까 법률과 조례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에 샌 앤토니오 시의회에서 동성결혼 반대하는 점포의 공항 입점 금지를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이 우리는 동성애 반대하는 전통을 가진 기업을 위해서 공공시설의 공간을 내줄 수 없다.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도 한국에 와서 얘기할 때 자기네들이 세미나할 장소를 옛날에는 대학교 강의장이나 이런 걸 빌려줬는데 평등법 제정되고 나서 안 빌려준대요. 장소를 구하지 못하는. 왜? 동성애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위반이에요. 자, 경남 인권조례 목적 보면 도민의 인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는데 도민의 정의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인권이랑 여기 정의에서 인권이랑 법률에서 보장하는 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 2항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국제인권조약 및 관습법, 그리고 다수인 보호기관에서 어린이집, 그럼 기독교 어린이집 다 해당되겠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규정한 저러한 다수인 거주시설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은 다 기독교하고 관련이 있죠. 그런데 이제 다 저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 약자라고 해놓고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해놨는데 이주노동자. 자, 근데 이게 지금 어린이 청소년 영유아 얘네가 인권 약자면 강자 아니면 저 사람 쟤네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부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쟤네들이 약자인 쟤네들이 생존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게 부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얘네들의 학생 인권관이 뭐 아동 인권관에서는 부모, 어른이 가해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권조례에 이 조항을 집어넣은 데는 여기 경남이 유일해요. 제가 아는 점에서. 다른 데 없어요. 참 희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만 갖고도 저 경남도청하고 도의원들하고 토론을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어린이 청소년이 생존하기 위해 도와주는 게 부모인데 얘네가 약자면은 누가 누구를 쟤네 가해자로 선정을 한 것이냐. 그리고 도민이란 도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이다.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저 도민이라고 하는 거는 주민을 도에 적용을 할 때 이제 도민이라고 한 거겠죠. 그러면 그 주민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 그 법상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단순히 거주하는 사람이 있고 참정권을 가진 국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영주권자 외국인인데도 5년 이상 경과하면 또 지방선거는 또 투표를 할 수 있는 참정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저 도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권리의 차등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거주하는 사람 전체를 국민과 같은 수준으로 권리를 보장하겠다. 이건데 이거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국민과 다른 권리가 분명히 있는데. 자, 이 법률, 요거 차별금지법, 다시도 가족 형태는 동성혼, 종교에는 이슬람, 그 다음에 이단 사이비를 보호하게 되고,
인종에는 그 무슬림은 문화적 인종이다 해서 이슬람 보고 들어가고 성적 지향은 이제 동성애. 저들을 우대하는 것은 차별을 보지 않는다면서 역사적이 되고 이렇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국제 인권조약 뭐 이렇게 해놨는데 아동 권리 협약에서 우리나라에 요구한 거 보니까 청소년 납태를 보장해라. 그리고 성적 지향 차별금지법 만들어라. 그리고 기독교 학교에 종교 교육을 금지해라. 그 다음에 무슬림 학생의 할랄 식당을 제공해라. 종교다원주의 교육을 해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경남에서 만일 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그대로 따른다면, 이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면 우리가 싸워야 되겠어요? 안 싸워야 되겠어요?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권리를 개념한 것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당연히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바마가 저렇게 동성결혼법 합법화되고 나서 이 동성애 반대하는 보수 기독교는 미국 정부의 적이다 이런 발언을 했던 사람인데 2009년에 취임하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교회들이 사회복지 사업에서 비종교인 채용을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요양보호시설들, 교회들 기독교가 많이 운영하는 여기에 지금 민주노총 텃밭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독교 사회복지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시키는 걸 이제 지향을 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데는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4시간씩 1년에 들어야 되는데 보니까는 동성애 옹호하고 이런 사람들, 기존의 인권단체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그런 교육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복지시설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요. 제가 한번 장애인 복지시설 가가지고 거기 시흥에 있는 분들이 교회가 운영하다가 이제 일반으로 넘어갔대요. 근데 여기 동성애 교육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추천하는 사람을 한번 들어라 해가지고 불러서 동성애에 대해서 듣기로 했는데 10분을 받았습니다. 10분. 그랬는데 그 얘기를 꺼내자마자 그 실상이 말을 못하대요. 동성애에 대해서 말을 못하대요. 막 소리 질러대고. 그러니까 지금 장애인 복지시설하고 동성애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상관이. 근데 지금 이미 그 정도로 상황이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보면 기독교 복지시설들은 과연 지금 안전할까? 그거를 지금 교단들이 다 체크를 하고 교단에서 기독교 복지시설은 별도의 인권교육을 편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물들지 않는 인권교육이 될 수 있어요. 민주노총이 지금 쑥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 제조업체가 우리나라에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노조원이 많아져야 돈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영향력도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서비스업이나 요양보호 시설 이런 데까지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주게 하면서 다 노조화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작년 9월에 김상희 의원이 이 복지시설에서 기독교인만 채용하지 말고 예배 참석 강요하지 말라 이런 법안을 만들었다가 지역연합회가 저렇게 항의를 해서 법안이 이제 처리가 됐죠. 요즘에는 지죽은 듯이 지낸대요. 그러니까 부천시 연합회 목사님들이 참교육을 시켜주고. 자, 그리고 금년 3월에 보면은 이 복지시설을 뭐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보면은 종교행위, 강요. 그럼 지금 기독교 복지시설들을 다 뺏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게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적으로 좀 좌파인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면 교회에서 하던 봉사 사업을 외부로 빼요. 법인을 별도로 만들고 이상한 사람을 거기다 데려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던 좋은 거를 지금 다 뺏어가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주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금년 6월에는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교행위 강요 특별신고센터.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서 복지시설 운영하는 거를 이거 굉장히 사회적으로 잘하는 거야, 선한 거야 라는 인식이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은 복지시설에서 불법을 행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인식이 변하는 거죠. 저거를 지금 한 주체가 누구예요? 시민인권보호관. 서울시 인권센터에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근거법도 없어요, 근거법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상희 의원이 법을 만들려다가 실패했잖아요. 만약 법이 만들어졌으면 오죽했겠습니까? 강제력으로 이제 통화를 해야 되는데 벌금 300만 원이면 시설 폐쇄도 되는데 그럼 다 넘어가는 거죠, 저쪽에서. 기독교 150년 그 사회복지 사역의 역사를 날려버릴 수 있는 거죠. 미국의 장애인복지법에는 종교단체의 권리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교단체는
특정 종파인 채용을 우선 채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인정한다는 거죠. 기독교 단체면은 기독교인만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걸 허용한다. 그리고 여기 종교단체는 모든 구직자와 종업원이 그 단체의 종교적 교리에 따름을 요구할 수 있다. 종교단체 권리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든 사람이 크리스찬 변호사입니다. 만들 때 이거를 참고해서 만들었겠죠. 미국 장애인복지법을. 근데 이런 것도 빼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평소에 설교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강조를 해야 크리스찬이 자기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할 때 이런 게 꼭 위험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지. 뭐 있는 것도 왜 베끼지를 못하냐 이거죠. 보고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기독교에서 국회에 요구해가지고 종교 단체 권리 해가지고 일어난 것들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린이집에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종교차별, 종교 강요는 정사학대다 이랬죠. 그러면은 벌금 50만 원, 그러면은 유치원 교사는 10년 동안 취업 못하고 이런 게 반복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기독교 어린이 유치원 전부 다 폐지당합니다. 네. 교회는 어린이 인권 유린 집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나 조례 하나가 바뀌는 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거 뭐 강의 들으셨던 분들이 보겠죠. 아이한테 교회 가라고 강요하면 징역 5년. 지금 얘가 놀랬다. 어머니를 고발하고 싶은 그러나 아쉽게 이걸 정서학대에서 종교 강요로 떼버렸단다. 고발해도 안 된다. 얼굴에 지금 웃음이 화기가 돌고 있어요. 주여.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인권 개념이라고 한 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어린이 유치원 뭐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이 도민과 도내에 있는 다수인 보호기관에 적용한다 했으니까 잘못된 인권 개념이 들어오는 거 대단히 위험하고 위험하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남 인권조례가 좀 다른 지역하고 좀 특이해요. 표준형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에 다른 생각들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 및 수사기관에 알려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놨죠. 그럼 지금 여기 그 인권 침해, 권리 침해를 당한 사람의 구제 주체가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네,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이라는 거예요. 경찰, 검찰법원. 이게 아주 지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럼 자기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접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왜 불필요한 인권센터라고 하는 걸 만드냐 이거죠. 자,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제10조에 국가가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11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국가의 사무가 있고 지자체의 사무가 있습니다. 그죠? 인권은 국가의 사무라고 그랬죠. 국가라고 할 때는 중앙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있고 경찰이나 뭐 검찰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다 있죠. 그래서 노동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은 노동부죠. 그죠? 그 다음에 사법적인 자유법, 두드려 맞는다든가 절도를 당한다든가 재산권을 침해당하면 경찰, 검찰, 법원 이런 데서 하는 거고 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행부, 군대도 그래서 또 있는 거고 그죠? 중앙부처에 다 그런 부서들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업무를 하는 겁니다.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환경부. 그래서 이 중앙정부들은 지방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방 사무소가 있죠. 환경부 같으면 여기 환경청이 있고, 경찰 같으면은 경남지방경찰청이 있고, 검찰은 여기 경남지방 검찰청이 있고, 경남지방법원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고용노동부 같으면은 경남에 여기 또 지방고용노동청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부산사무소가 있는 겁니다. 부산인권사무소. 그래서 중앙정부가 그 업무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는 자치사무, 자기네 그냥 그 조직에 관한 사무하고 법령에 따라서 지자체 보고 하라고 하는 사무를 이제 처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예를 쭉 보면 주민복지, 사회복지시설, 생활이동공환자,
뭐 노인, 뭐 여성의 보호와 복지 증진, 보건, 감염병, 묘지, 공중적 해독소, 청소공을 지방 공기업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저건 국가사무입니다. 관련된 업무를 국가기관들이 여기 지방 지역에는 지방사무소를 설치해서 직접 처리를 하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해야 될 게 있으면 여기에 국가에서 이거는 지자체부가 하라고 한다고 하는 위임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하게 하는 거지 원래는 없다 이겁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보면 지자체는 국가사무를 처리하는 게 제한되는데 그런데 법률에 지자체가 하라고 하는 규정이 있으면 국가사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지자체가 할 수 없는 사무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외교, 국방, 국민의 안전을 위한 국방, 사법, 경찰, 검찰, 법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국가의 조립에 필요한 요 사무 이거는 지자체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경남도지사나 도의회가 우리 지역에 절도가 많으니까 우리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내가 경찰을 신설하겠다, 검찰을 조례로 만들겠다, 법원을 조례로 만들겠다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국가사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근로기준, 저게 이제 근로기준법이죠. 저게 노동권이잖아요. 인권이라고 할 때 노동권. 저것도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경남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처리를 하지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가 아니다. 자, 그러면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러면은 인권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지 않고 지방사무소를 역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인권사무소 해가지고 부산, 경남, 울산을 관할하고 있다. 자, 경남을 지금 여기에서 관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 위임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가인권위원회. 그리고 요거는 뭐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뭐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의무를 부과하거나. 자, 이게 국가인권위원회 용역보고서입니다. 인권조례를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해서 2011년에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만들었는데 여기 교수들도 서울대 인권법센터 교수들 같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명예훼손 아니고 의문이 듭니다. 이번에 지금 서울대의 조국 교수, 한인석 교수, 그 다음 안경환 교수 이 세 사람이 다 인권하던 사람들이죠. 공익인권법센터, 뭐 한인석 거기 원장이었고 조국 거기 또 뭐 이사였나 뭐 관여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안경환 씨는 국가인권위원장 했던 사람인데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때 그 여학생을 기숙사에 꾸려들어서 이렇게 성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해서 퇴학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서울대학교에 무시험으로 입학을 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7년에 인권 논문상 논문 공모라는 거를 해가지고 그 안경환 씨 아들한테 또 최우수상을 줬어요. 그러고 그 전에 없고 그 다음에도 이제 그런 거 없고 안경환의 아들을 위한. 그리고 지금 여기 뭐 공익인권법센터에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데 서울대 로스쿨 들어가려면 그걸 수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금년에만 그 명단이 공개가 안 되고 있대요. 수강자 명단. 그러니까 거의 그냥 금년에 서울대 로스쿨을 입학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한인석 교수는 동성결혼 뭐 이런 거 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인권 어쩌고 저쩌고 하던 사람인데 이거는 뭐 불법행위 같이 걸려있고 조국 씨한테는. 조국 교수는 너무 드라마틱하죠. 차별금지법 만들어야겠다. 와, 이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되시면은 뭐 무진장 지금 뭐 검찰 보고 야 다 잡아들여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저 혐오 세력 다 잡아들여 이랬을 것 같은데 지금 본인이 먼저 들어가게 생겼어요. 참 하나님이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여기 국가인권위원회 용역 보고서에 보면은 어떻게 지금 나와 있느냐? 지금 이 사례 연구를 일본 지자체 인권위원회를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 용역 보고서가 일본을 가지고 연구를 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자, 인권보장은 국가사무인가 자치사무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상의 사무 배분에서 포괄적 의미의 인권을 규율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 법률적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인권이라고 말하는 그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궤변들을 여기서 제시를 합니다. 뭐 그래도 만들 수 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는데
판례들을 검토를 해보니까는 그거는 좀 잘못된 판례들이에요. 그거는 생각하기로 하고. 자, 그리고 그래서 2012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자체 보고 인권조례를 만들어라라고 이제 권고문을 보냅니다. 저렇게 보내면서 이제 기본 표준 조례안 이렇게 해서 좀 보내주고 그걸 해설하는 해설서를 첨부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인권 기본조례가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위임조례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명시를 해놨죠. 그죠? 그러면 지금 지자체에 만들라고 하는 저 조례는 위임하는 법이 없다는 거죠. 인권이 국가 사무인데 그럼 국가 사무를 지자체가 하려면은 위임하는 법률이 있어야 되는데 위임하는 법률 없이 그냥 인권조례를 만들어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자체는 그냥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권은 국가 사무이고 국가 사무는 지자체에서 위임하는 법률 없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데 지금 그냥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라는 권고에 의해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저 인권 개념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것을 또 저대로 만드는 것은 공공의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논리예요. 인권은 국가 사무인데 위임 이거를 지자체에 하라고 만들라고 하는 위임 법령이 뭐냐? 이걸 질문을 하면은 도망을 칩니다. 도망을 쳐. 그리고 답변을 안 하려고 막 부진장병대. 그리고 이제 5조에 보면 도민의 협력, 인권 시책에 협력하여야 된다.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근데 의무를 부과하려면은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무를 부과하려면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이 인권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는 위임 법률이 없잖아요. 위임 법률이 없는데 지금 조례가 의무를 부과하고 있죠. 이런 면에서도 잘못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보면 2017년 8월에 개정을 하면서 이게 지금 삭제가 됐죠. 왜 삭제를 했을까? 원래 내용은 뭘까? 요거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으니까 못 들으신 분은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하고 요거 다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좀 넘어가고 개정전 내용 요 한 것을 제가 잘못 쓰네요. 자, 요 개정전에 원래 있던 내용이 뭐냐? 도민은 성별, 종교, 출신국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요. 차별금지 조항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죠? 차별을 하려서는 안 된다. 그럼 여기 차별의 정의가 뭐냐? 기독교 학교에서 동성애자 채용회랑 뭐 기타 등등. 앞에서 그냥 쭉 넘어갔던 거 그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그래도 한국당 도지사가 있을 때니까는 이거를 충남에서 인권조례 폐지하면서 그 여파가 미쳐서 여기서도 이 내용을 지금 삭제를 해놓고 넘겨준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경남도의회에서 개정을 하는데 뭐 연간 뭐 실행 계획을 세우자 여기에서 끝날까요? 이게 목적인데 다시 이런 조항들을 되살리려고 하겠죠. 개정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초전박사 여기서 우리가 휴전선에서 막자 뭐 서울까지 내려올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초기에 그냥 열심히 싸워주는 게 그걸 보고 다투는 게 여기까지 와서 이거 갖고 다투는 것보다 차라리 더 낫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 때 또 뭐 만일 한국당이 다시 또 다수당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미리 교육을 시키세요. 인권조례를 그냥 폐지시켜 버리세요. 자, 그리고 인권교육 및 통보 해가지고 다수인 보호기관 종사자, 기독교 복지시설 종사자한테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된다. 교육이 이미 되고 있겠죠. 그래서 한번 기독교 복지시설들 어떤 인권교육을 하고 있는지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경남에 있는 기독교 복지시설들 인권교육을 점검해봤더니 뭐 동성애 옹호교육 시키고 문제가 있더라. 그럼 여기 지역사회의 사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홍보하면 지역에 있는 교회나 목사님들이 동참하기가 더 쉽겠죠. 그리고 여기 충남에서 이렇게 인권조례 폐지해야 된다 하고 있을 때 얘네들이 한 게 인권조례가 인권교육을 통해서 동성애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국 이슬람교중앙회 사무총장이 지금 광주에
인권 교육을 하러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인권은 이슬람은 인권을 타고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수립해서 이거 5년짜리 기본계획인데 지금 뭐 개정안을 냈던 거는 1년짜리 그 기본계획을 만들어놨고 그러니까 이제 촘촘하게 그동안은 한국당이 이거 도지사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만들어만 놓고 실제 가동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인권센터도 뭐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나오는 자료가 없고 인권위원회에 어떤 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유명무실했던 거를 이제 내실 있게 가동을 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1년짜리 실행계획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놓고 그거 가지고 이제 공무원들, 산하기관들 다 평가하겠다는 거죠. 그 공무원들은 평가한다 그러면 귀신같이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죠? 무조건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년짜리 실행계획을 이렇게 저지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권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인권위원회를 구성한다. 자, 법학 또는 인권 관련 전공 교수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조국. 자, 변호사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누구죠? 박원순. 인권 관련 국가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최영애. 그러니까 이런 성향의 사람들로 경남의 도의원들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성향에 반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인권위원회가 지금 현재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경남기독교연합회에서도 야 이거 문제 소지가 있더라 우리도 들어가겠다. 인권 관련 업무에 대한 반대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우리 기독교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왜 인권 개념 믿을 것만 강요하냐 하면서 이런 거를 오히려 기독교연합회가 압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 임기. 저런 인권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 뭐 108개 단체라고 하는데 이런 단체 사람들이 또 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위원장의 뭐 직무, 회의, 비밀누설 금지. 운영 세칙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지금 규정을 의회를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그냥 막 정할 수가 있어요. 운영 세칙 가운데 뭔가 또 독소 조항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권센터 해가지고 이제 조사 기능,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활동 기본계획의 집행, 기본계획을 만들어놔야 인권센터가 뭐 만들어진 대로 우리 해야 되니까 인권센터장도 임명하고 가동을 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년짜리 기본계획 그거 맡고 있는 게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인권센터가 그러면은 어떻게 기능을 하게 되느냐? 지금 여기는 인권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인권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해서 뭐 도청 안에 뭐 공무원이 지금 인권센터에서 하고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의도하는 인권센터는 이거를 외부 단체 사람을 데려다가 인권옹호관이라고 해놓고 또 시민단체를 연계하게 하고 걔네들 돈 주게 하고 뭐 이렇게 또 걔네들 감시위원으로 쓰게 하고 다른 데는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어쨌거나 이 경남은 초기에 만들 때 인권센터가 들어갔는데 그 아주 촘촘하게는 지금 실행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인권센터가 하는 거예요. 이제 교회를 사냥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산에서 인권조례 폐지운동을 하니까 성명을 내죠. 시민단체가. 그래서 기독교단체는 반인권 사태를 중단하라 하면서 아산시장은 인권센터장을 발령해서 첫 활동으로 기독교단체의 반인권 행태부터 조사해라. 그래서 동성애자 보호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때를 잡아 동성애자 보호하자. 이게 인권센터 임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지금 그대로 잘하고 있잖아요. 기독교 때를 잡자. 그리고 여기 충남에서는 인권조례 폐지운동하니까는 지역 아동센터 이거 지금 주로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죠. 인권 전수 점검. 가가지고 쟤네들의 인권 개념대로 하면은 야 목사님이 저 식사할 때 기도시키더냐 그러면은 그거 정수학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 쟤네들 개념은. 그 다음에 혹시 목사님이 뭐 너 만지지는 않던 그 목사님이 뭐 저랑 얘기하면서 그 무릎에 손을 댔어요, 어깨에 손을 댔어요. 그거 성추행 당한 거야. 그래요? 질질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그동안 기독교가 사회에 기여한다고 했던 것들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범죄 집단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있다.
거예요. 유럽의 교회가 왜 싹 전멸해버렸겠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유럽 사회주의자들의 인권 개념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인권센터 이거를 왜 만드냐? 돈이 돼요. 5억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중에 4억 원인가가 운영비예요. 인권센터 만들어라 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활동비로 쓰는 돈이라는 거예요. 교육비가 1억. 그거 갖고 또 자기네 사람들 강사 불러서 강사들 주는 거죠. 그래놓고 돈 받고 권한 받고 그러고 또 애들을 미래의 자기네 지지자로 만들고 껌 먹고 안 먹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인권센터 이거를 경남도 당연히 내시라 시키겠죠. 그죠? 이건 인권센터 이미 지금 조례에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다행으로 지금 여기에 지금 인권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권센터를 뭐 독립적인 부서로 만들겠다 말인데 이럴 때는 이 조항을 일단 여러분들이 들이대면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공무원들을 가지고 인권전담 부서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인권전담 부서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뭐냐? 이제 이렇게 또 따져도 돼요. 왜? 상위법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 기본법에는 양성평등 요 전담 부서를 설치해라, 책임관을 설치해라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양성평등 조례에는 그 뭐 양성평등 정책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명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 인권 조례는 상위법이 없다고 그랬죠. 상위법이 없는데 이 전담 부서를 왜 만드냐? 법적 근거가 뭐냐?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도청을 압박하고 뭐 여기 도의회가 이것도 개정해가지고 뭐 외부에 위탁한다든가 아니면 독립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서 인권 옹호관을 또 뭐 여기 채용하게 하고 막 이런 걸로 개정하려고 할 때는 그거 반대하면서 지금 이거 있잖아. 또 이렇게 이제 저항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 관련 기관들은 자료 열심히 제출해라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 주민소환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기록교가 어려운 게 조례 개정하는 주민마비아는 괜찮아요. 폐지하거나. 근데 주민소환은 공직선거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 투표하고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경우에 어떻게 되냐. 즉, 공직선거법의 선거 관여 금지 조항에 종교적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게 선거운동을 하거나 파기하거나 뭐 이런 걸 제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면은 가서 벌금형 맞거나 감옥 가시는 게 지금 이것 때문입니다. 근데 이 법률을 없애야 돼요. 헌법재판소에서 그 선거법에 관한 그 보고서 만든 걸 보니까 이 외국에는 이 종교인이라고 해서 이런 걸 못하게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 일본에서 이제 27년동안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고 군부가 만주를 침략하려고 하는 걸 종교인들이 반대하니까 종교인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라 그 법을 만들어요. 그게 그 다음 연도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목사님들은 이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되라는 생각이 박혀 있는 게 일제시대 때 관습이라는 거예요. 그 전쟁을 반대하지 말라고 했던 거.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 종교 분리의 개념은 다르죠. 그죠? 정부가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그리고 국교의 효과를 국교를 만들 수 없다는 세금이나 정책을 지원하지 말아라. 이거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대선 때 1년 전부터 그 보금주의 단체 목사님들이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규약을 다 해요. 보금주의자를. 그래서 트럼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일본에서 그 조항이 사라졌죠. 그 법이. 우리나라도 사라졌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지금 창가학회 쪽 이쪽 사람들이 만든 정당도 있잖아요. 공명당인가? 그래서 종교의 정당도 있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나라는 박정희 대통령이 또 부활을 시켜놨죠. 공직선거법에. 그래서 종교인들은 뭐 정치 뭐처럼 지지나 반대 표명을 하면 안 된다 했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뭐 민주노총이나 이런 데에서 안 합니까? 정규조 안 하나요? 뭐 보이지 않더라도 다 하겠죠. 실효성이 없는 건데 저런 데에서 헌법소원 내고 할 때 이 기독교에서도 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래 그럼 앞으로 노조는 선거운동 해도 돼 이렇게 하는데 그 우리
기독교는요, 니들은 뭐 낸 게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운동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려면은 권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나라만 지금 이렇게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아니 차별금지법 만드는 정치인도 반대를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 해서 저 조항을 무효화시켜야 된다, 폐지해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좀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와 관련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이런 거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충남에서 이 인권조례 폐지 주민 마련에서 한 10만 장 이렇게 서명을 받았죠. 그리고 계속 이제 운동을 하고, 여기 한국당 조위원들한테 가서 서명도 하고, 또 연합회 목사님들이 가서 기용을 청하고, 이제 이러면서 여기 충남에서 인권조례 폐지를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작년에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이 된 다음에 다시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이때 요거를 폐지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 뛰어나오고 유엔에서도 막 뛰어나오죠. 이거 폐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방에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게 세계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인권 개념이 우리나라의 자생적 인권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의 사회주의자들, 미국의 또 그 좌파, PC 리버럴,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인권 개념을 문화적 후진국인 한국에 수출해서 그 똥을 우리나라 인권업계가 받아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자식들이 갑자기 단비를 들어 이렇게 된 거죠. 많이 컸네 한국, 우리 똥 받아먹다가 이제 저항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엔까지 나와서 그거 폐지하지 마 라는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지역에서의 전쟁이 세계 전쟁이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기면은 세계에서 이기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기면은 우리가 다시 유럽과 미국으로 영향력을 다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감을 갖고 세계 선교도 중요하지만 세계에 퍼져 있는 반기독교적인 인권 개념과 악법, 이것과 맞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다. 세계 선교 후원도 중요하지만 이 전쟁을 치르는데 제동이 있어야죠. 미국은 하늘에 수백억을 씁니다. 미국 교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의 그냥 의병들이 죽창 들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교회가 한국 교회 싸우는 수준을 보면은 어안이 궁금할 거예요. 어떻게들 싸우셨어요? 이러죠. 그래서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이렇게 막 플랜카드 만들어서 다 붙이고 했었죠. 자, 뭐 여기 인권조례까지 강의를 마치고요. 자, 질문하실 게 있는 건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예. 아까 우리 공직 선거 정지할 때 85화에 여기 보면 종교적, 직업적, 그러니까 어떤 위력이 가능한 그런 단체는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일반 시민단체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 경남 홍준표 도지사 소환도 민주노총이고 뭐기 경남에 가 있는데 실패했거든요. 그만큼 주민 소환을 10% 채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지금 기독교 쪽에는 이 일을 발벗고 나설 수 있는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수수 가지고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주민조례 여기 이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이 주민조례안 같은 경우는 목사님들이 광고를 해도 돼요. 동참하십시오 해도 됩니다.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1% 서명받는 거고 어려우나 교회만 들어도 되지. 쉽게 해서 제출을 하고, 그러고 뭐 이제 그 평소에 그 도민들한테 이런 문제점을 좀 알려놓고, 그래서 나중에 뭐 여기 또 한국당이 다수당이 되면 그때는 우리가 주민발의까지 했으니까 이들이 폐지해달라 해서 이렇게 폐지를 시키는 수단으로 쓰면 되는데, 지금 요거는 10%를 모아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유권자가 몇 명입니까 경남이? 280만 명. 그러면 28만 명을 모아야 돼요. 근데 이 서명을 받는데 사람들이 주소까지 적어 꼼꼼히 다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서명할 때 자기 주소, 전화번호, 다 주민번호까지 이거 사람들이 그냥 교회에서 서명하십시오 하면 거기까지 교회에서 하는 것도 잘 안 됩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 실패가 나오는 거를 한 20% 가정을 하면은 그 28만에 한 5만, 6만 정도 추가된다고 하면 한 33만 뭐 이 정도를 받아야 돼요. 33만, 34만 장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경남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입니까? 한 8%, 그렇죠. 8, 9%. 교회 전부 다 긁어모아도 안 되고 거리에 나오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오고 누구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야 되냐 이거죠. 목사님들이 너 이거 나가서 서명 받아 그러면 이 행동에 하게하는 그 구성원에 대해서 교인에게 하게하는 행위가 성립되죠. 제가 드린 말씀은 어떤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수학을 할 때 네. 그때 당시에도 다 실패하고 무산이 되었지만 네. 그게 좀 정치적인 네. 효과는 굉장히 네. 그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센세이션을 그거를 민주노총 산하에 언론이 있으니까 센세이션을 만들어주는 거죠. 반대수도 마찬가지로 충남에서 그 기독교가 진행하는데 아주 조용히 진행했어요. 우리 경사 같은 경우에 네. 그쪽에서 홍준표를 탄핵하는 중소한 하려고 네. 했지만 네. 홍준표 측에서 또 교육감은 네. 중소한 하려는 교육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네. 충분히 본인들의 관심을 느끼고 네. 거기에 대해서 네. 물론 언론에서 계십니다. 자, 인권 조례 때문에 저 도지사 우리가 소환해야 돼. 이렇게 도민들이 얼마나 생각하겠어요. 기독교인들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게 되려면은 일단 그 도민들이 충분히 그 문제점에 대한 공유가 돼 있어줘야 뭐 지나가는 사람 들고 서명을 해주세요라고 할 때 서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1시간 동안 설명하니까 저게 좀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시지만 이런 설명을 듣지 않은 교인들은 나 민주당 지지자인데 왜 이걸 내가 서명해야 돼? 이런 반응이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목사님들이 또 주민 소환하자고 얘기를 꺼내면 안 돼요. 주민 소환하자고 해놓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도 다 여기에 저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민 소환을 잊어버리고 그냥 목사님들이 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야 됩니다. 폭넓게 인식이 되고 예를 들어 나중에 저 인권센터를 정말 내실화시켜야 되겠다 뭐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 그럼 그때 우리가 뭐 주민 소환을 하자 아니면은 뭐 범위를 좁혀서 발의한 의원 대상으로 하자 해서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한다든가 근데 그 경우에도 그 지역의 주민들이 공감이 돼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주민 소환을 꺼낼 단계가 아니고 개정안 정보 가지고 주민 소환하는데 이것도 뭐 조금 우습고 이거 자체를 없애는 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주민 소환할 주체도 뚜렷하게 지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에 대한 교육, 인식을 확대시켜 나가는 거. 그 단계인 거죠. 만약 네. 기다리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교육을 해야 된다죠. 그것들이 네. 너무 더디게 진행되면 이게 교회가 빨리 교육을 하면 빨리 할 수 있죠. 근데 그 학생인권조례 때도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교회들조차 빨리 학습을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선행 단계가 누적이 돼야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 무슨 거리나 돼요. 저 기독교 알고 보니 아무것도 안 했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말을 할 때 더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국장님 지금 2부 후에는 출발을 해야 예, 돼요. 기차 시간 때문에 예. 2부 후에는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교회가 공부받았으니까 그래서 상황에 보면 도민이란 돈의 주소 또는 거소를 본 사람 또는 돈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고 사업에서 일하는 사람 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네. 꼭 대한민국 경남의 그걸 가진 뿐만 아니라 네. 외국인도 포함되는 그렇죠. 다 적용이 외국인 포함되는 사실 같고 네. 그다음에 제3조의 2조에는 도민과 돈에 있는 자기 공기관 각종 시설 및 사업장이 적용된다서 네. 사업장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기독교인 사업장도 다 해당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어제 변호사님은 네. 그 280만 280만이 이제 공납인데 네. 28,000장인가? 그거는 이제 100분의 조례 발의야.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하는 발의야. 그거는 그거는 해도 되는데 그거는 해도 돼요. 그걸 한다 해도 비슷한 지금 같은 문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낼 수가 없어요. 민주당에서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도민들이 많이 지지를 해서 저 압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를 느껴야 이거를 해도 이제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교회부터 이 인권조례라고 하는 게 어떤 위협성이 있는 건가 홍보가 되고 교육이 되고 목사님들부터라도 먼저 교육이 되면 목사님들이 공감대를 가지면 교인들한테는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데 주민평화를 꺼내버리게 되면은 이 공직선거법에 저촉해서 그런 발언조차도 다 제재를 당해버린다. 그러면 교회가 지금 바깥에 뭐 충분한 어떤 시민단체니 무슨 역량이 지금 가동되는 조직력을 갖추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 실제로 이거를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에 비해서 너무너무 미진하기 때문에 설립기술로 한 걸음부터라고 지금부터 시작해. 쟤네들은 30년을 준비하는 건데 미국은 50년을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 동안에 경남 인권조례와 또 키오 축제,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러한 악한 법률에 대항하기 위하여, 문화에 대항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권위와 능력으로 힘입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